안녕하세요. 오늘 시그마 85mm 1.4 DGDN 아트렌즈 테스트를 위해서 청정지역 진해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하노이에서 같이 있었던 이줌사 형님의 프로필 사진을 찍기도 하는 날인데요. 이곳은 이줌사 형님의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면 촬영 현장 한번 가보실까요? 정말 멋있어졌네요. 오늘 촬영 컨셉 있나요? 촬영 컨셉은 사진가입니다. 사진가 힘줘서 나한 찍는 사람이다. 좀 과할 수도 있는데. 근데 너 85mm 아니야? 맞습니다. 너무 가깝잖아. 시그마 리뷰라서. 오, 이게 같은 85mm여도 측정거리가 좀 다른가? 와,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일단 좀 놀라운 게 1.8에서 보케가 완전히 동그랗게 나온다는 게 좀 놀랍다 해야 되나? 이거 완전 동그랗습니다. 1.4까지 한번 열어볼까? 그렇습니다. 고정적인 상황에서 AF도 되게 상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셀카 나오나?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AF는 일단 굉장히 빠릅니다. 1.4에서도 되게 칼 초점인데, 근데 비교 테스트를 할라 했는데 그 소니 단렌즈 그거 엔트리 라인인데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그리고 애초에 그 체급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그 어쨌든 라인이 다른데 차라리 비교할 거면 G마스터랑 비교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 거라서. 아니 그래도 같은 85mm 사랑해서 그냥 85mm를 쓸 사람이 이제 이 1.8을 선택할 거냐? 1.4 이게 한 80만 원 더 비싼 것 같은데? 60만 원? 이게 150입니다. 그래도 뭐 고민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촬영할 때 잠깐 켜고 리터칭 할 때 제대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 이줌사 형님의 프로필 촬영을 마무리했고, 렌즈는 시그마 85mm 비중을 좀 많이 높여서 써가지고, 다른 거는 뭐 플레어나 고스트 억제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른 데서 안 나와 있는 인물 사진 때문에 많이 살 거란 말이에요, 85mm.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 솔직히 뭐 플레이어 억제, 뭐 고스트 억제 이런 거 기능을 뭐 그거의 차이를 알아봤자 뭐 하겠노 솔직히. 아니 그렇죠. 보케 정도 뭐 또 그런데 보케는 아까 영상 찍으면서 우연히 또 찍었으니까 인물 사진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나,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그마 렌즈여도 소니의 그 엔트리 렌즈 그거랑 그렇게 막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엔트리 렌즈랑. 네. 근데 아무래도 자세히 보면 뭔가 있겠죠? 근데 그 차이, 렌즈 기능적인 차이를 사람들이 과연 눈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지금 내 머리 어떻게 나오노? 살짝 허수아비? 지금 머리 이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안 되네. 아무튼 뭐 찍은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일단 시그마 85mm 외관도 이쁘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시그마. 뭐 어떤 사진을 보지? 일단 85mm로 찍었던 사진, 85mm로 사진을 찍었을 때 어땠나요? 근데 제가 눈여겨볼 거는, 이거는 사실 그 시그마라는 렌즈가 좋다라는 전제 하에 보는 건데, 85mm라서 사실 왜곡이 적은데 이 주변부 왜곡은 있을 텐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진짜 그냥 왜곡 없는 사진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중심부와 외곽부가 정말 좀 동일해 보일 정도로 왜곡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망원 렌즈를 쓰는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그마 85mm든 소니 85mm든 G마스터든 우리 뒤에 보면 이게 되게 넓고 촬영할 때 공간이 되게 넓어가지고, 나는 솔직히 이 사진에서 이 모든 이 나의 뭐라 해야 되지? 장비들과 내 스튜디오 컨디션이나 이런 거를 담고 싶었어. 그냥 뭐 물론 광각으로 넓게 담으면 좋겠지만 광각으로 넓게 담지 않고 어쨌든 이 사진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의 사물들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게 시선은 나에게로 집중이 된단 말이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85mm를 써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적당한 배경 압축이 일단 제일 좋고, 전체적으로 이제 컴팩트하고 이제 왜곡이 없게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망원으로 찍었을 때 이제 그 공간감이라고 해야 되죠? 공간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거리가 나랑은 좀 떨어져 있는데 되게 붙어 있어 보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공간감을 압축시켜 주면서 이제 나와 이 사물, 그러니까 이 오브제들이 잘 어울리게 만들어 주는 게 이 85mm의 장점이 아닌가. 이거랑 비교군이 될 수 있는 렌즈를 갖다 놓고 촬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85.8이 있지만 85.8이 있지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뭐 크기적으로 넣고 봐도 솔직히 85.4가 더 무거워. 맞아. 이게 되게 가볍게 나왔다 했지만 이 85.8이 당연히 더 가볍고 더 컴팩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0.4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0.4 조리개가 0.4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스톱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맞아. 이거는 1.4, 1.6 다 표현이 됩니다. 그 1.8과 1.4 사이에 한 단계가 아니라 그 0.3스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0.3스타 차이의 이 조리개, 거기서 오는 엄청난 그 돈적인 차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캐논의 만투, 오이만투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비쌌다. 진짜. 조리개 2짜리 말하시는 건가요? 1.2짜리 말도 안 되게 비싸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리개 그 0.2 여는 게 얼마나 큰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주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맞아. 뭐 그거 중에서도 이제 일단 합리적으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갑자기 가격 얘기 그러니까 이 밝은 렌즈 1.4 조리개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가격적으로 비싼데 시그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나왔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은 조명을 써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리개를 많이 개방하지 않고, 그렇죠. 이것도 5.6으로 촬영한 거니까. 개방하지 않고 촬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솔직히 그 렌즈를 개방했을 때의 1.8과 뭐 1.4의 차이, 뭐 그런 건 우리가 뭐 지금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밖에 나가서 뭐 다른 뭐 모델을 촬영한다거나 그런 기회에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 시국인지라. 근데 그런 이런 같은 조건 컨디션 하에서 촬영했을 때 그 외곽 쪽 있지 않습니까? 퀄리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제 렌즈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사실 이제 그 단점들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외곽 부분. 2470이랑 이제 85mm로 찍었던 사진을 비교해 보면 70mm로 찍은 사진이 많아. 2470인데 아니 85mm네. 이게 35mm로 뭔가 효과를 주려다가 그냥 포기했던 거. 85mm 그냥 제일 컴팩트해요. 인물 찍었을 때. 근데 사실 이 무게가 뭐 이게 좀 더 무겁긴 하지만 막 그렇게까지 막 차이 안 나. 이거 이렇게 그 길이 차이 나는 거에 비해서 85GM이나 그 전에 시그마에서 나왔던 85mm 보면 더 무겁고 더 크거든요. 그리고 이거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또 사진을 찍을 때 보케를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결국 보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야외 스냅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많이 구매하는, 그게 사실 옛날에 85mm GM이랑 이 85.8을 제가 고민했을 때 이사장님이 이거를 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85GM을 살라 했던 거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보케만 보는 그런 경주마였었습니다. 사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보케 경주마. 그래서 이 85mm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찌그러진 레몬인데 그것보다는 8호금 보케는 완전 그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1.4까지 열리니까 이뻐서, 그러니까 리그를 보면 사실 플레어 고스트 제외하면 그 보케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주변도에 얼마나 주변부가 선명하게 나오는지, 근데 그거는 사실 눈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거 사진 보니까 그 얘기도 해줘야 돼요. 그 선예도, 그 주변부 선예도 얘기하니까 선예도 진짜 좋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딱 조명도 워낙 잘 치신 것 같고. 아니 5.6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맞아. 5.6으로 찍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8.0으로 찍으면 전체적으로 펜포커싱이 돼가지고 85mm 거리에서 전체적으로 잘 맞았겠지만, 여기 이런 부분 이제 보면
이런 부분 초점이 안 맞지만 색수차도 없고 명확하잖아 이 선이. 저는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잘 쓰고 있긴 한데 나중에 언젠가는 팔고 이거 가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냥 왜냐면 나도 소니 만약에 85.4 사라고 하면 차라리 그거 살 거야. 네, 왜냐면 GM 렌즈 비싸고 무겁고 비싸고 무겁고. 근데 이것도 싼 건 아닙니다 결코. 근데 GM 렌즈들이랑 이걸 비교했을 때 이게 149만 원입니다. 아, 근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나와에서 사면 140만 원이고 뭐 그런 거 그걸 떠나서 그냥 이 시그마의 그 포지션이 어느 순간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니 마운트 렌즈를 주력으로 만들면서 G마스터에 들어가는 모든 성능과 비교군이 될 정도로 하면서 가격은 많이 낮은 거. 그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트 많이 썼었거든 사람들이. 왜냐면은 캐논 렌즈 단렌즈 분이 개방 4.4야 50mm야 싸니까 뭐 많이 안 썼다 해도 35mm나 85mm로 가면은 너무 비싸지니까. 그때 그리고 당시에 나도 이제 그 선예도가 다인 줄 알았던 그 경주마 시절에 경주마 시절에 보통 사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경주마 스타일이 좀 많죠. 선예도만 생각했던 경주마 시절에 시그마의 아트 시리즈가 너무 그 좋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 아직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트 시리즈. 요즘 아트 시리즈만 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아트 시리즈야?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이름은 아트 8시기 뭐 이런. 그럴 것 같습니다. 8시기. 옛날에 맨날 8시기, 아트 3시기. 3시기 35mm가 되게 명기였어. 맞아. 아트 3시기. 3시기랑 1835 그 UFO랑 이것도 명기 취급받을 것 같은데. 네이티브 렌즈에서 최고급 라인 그거랑 어쨌든 비교 대상인 그 아트 라인인데 아까 캐논도 말씀했듯이 제가 저번 탐론 리뷰하면서 2.8보다 낮은 렌즈도 있다고 했는데 표준 줌 렌즈 중에서 그게 캐논이었습니다. 2짜리가 있습니다. 2짜리. 아, F 나는 2짜리. 그거 내가 봤거든 실제로 쓰시는 거. 그것은 호들고 댕긴 줄 알아. 진짜 장난이 너무 커가지고 아 저거를 2470을 쓴다고 너무 기동성이 떨어질 것 같은 나 이런 생각 엄청 했거든. 네이티브 렌즈의 그 끝판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비쌀 수도 있고 니콘도 Z 시리즈 렌즈는 엄청 비싸던데. 그러니까 다 렌즈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 고퀄리티 아 근데 우리가 뭐 시그마나 탐론 렌즈를 쓰는 이유가 사실 솔직히 막 톡까놓고 얘기해서 가격이잖아. 가격이죠. 응, 합리적이니까. 근데 뭐 이렇게 사진도 잘 나오고 하면 당연히 뭐 0.4, 85, 0.4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겠지. 시그마는 이렇게 사진 보니까 시그마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사진 톤도 뭔가 시그마 톤이야.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여기 시그마 합성해도 뭔가 톤이 좀 달랐어. 이거 보면 이 사진 찍어야겠다. 뭔가 이게 2470으로 찍은 거잖아. 그렇습니다. 2470 GM으로 찍은 건데 뭔가 좀 톤이 다른 것 같다, 그지? 후보정으로 맞춰진 톤임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쪽에 이제 개조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카메라가 똑같아서 뭐 그렇게 막 차이는 안 나겠지만. 아 근데 이쪽은 개조는 8호가 훨씬 좋은데요. 이쪽 보면? 아 훨씬까지는 아니고 그쪽 보면 뭔가 기분 탓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왼쪽 그 8호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만 봐도 차이가 나잖아, 그지? 아 여러분 생각보다 더 좋네요. 차이도 많이 나고. 저는 지금 체험단으로서 대여 받은 거지만 체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원래 시그마 렌즈 좋아했어요. 관계자분들 보라고 일부러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시그마 쓰는 사람 뭔가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렌즈 이쁘다. 라인이 잘 빠졌습니다. 특히 이쪽 라인. 아까 말했던 게 사실 시그마의 톤이다 이거가 아니라 그 시그마 박스 보면 여기 블랙 앤 화이트지 않습니까? 그거랑 그냥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그마라는 브랜드의 그 이미지와 이 사진과 색깔이 조합된 게. 근데 모든 브랜드 뭐 프로포터도 흰껌이고 다 흰껌이지만 결론은 좋다. 스튜디오 리뷰는 뭐 이쯤에서 맞을 것 같고요. 야외 리뷰는 제가 지금 거리두기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뭐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만 뭐 밤에 사람 없을 때 연트럴파크 나가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좋게 좀 보고. 그래 물어보자. 85.8 니 이걸로 맨날 스튜디오에서 찍잖아. 그렇습니다. 그러고 오늘 이거 스튜디오에서 거의 처음 써본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써보니까 느껴.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을 오늘같이 이제 이렇게 검은색 옷 입고 계셨을 때 그리고 오늘
오늘 같은 날 그냥 딱 형광등도 안 켜져 있고 포커스를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1.4까지 순식간에 열리면서 하니까 11까지 올라가는데 원래 F11까지 올라간다? 아 이거였으면 초점 아마 못 잡았을 텐데 이건 순식간에 F1.4로 올린 다음에 인물 초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좋은 그겁니다.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M3로 맨날 촬영을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 M3 초점을 잘 못 잡아요. 그렇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스튜디오에 촬영하면 거의 다 이제 안막 쳐놓고 모델링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뭐 물론 보조광으로 뭐 지속광 한 개 켜놓고 잘 잡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 좋은 거 같아. 빨리 개방해줘서 맞아. 밝혀가지고 엄청 빠릅니다. 순간적으로 딱 초점을 잡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이 되는 거 진짜 좋은 기능이고. 숫자가 0.4 차이라서 막 사람들이 막 얼마 차이 안 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뭐 근데 솔직히 이렇게 두 개는 퍼포먼스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비교할 수가 없는 렌즈고. 그건 맞습니다. 얘랑 비교할 거면 솔직히 뭐 다른 거 말했잖아. 근데 얘는 가성비로 너무 잘 나와. 너무 가격잖아. 얘도 좋습니다. 가성비지 가성비. 어쨌든 얘도 잘 나오고 저는 정말 잘 쓰지만 올해 안에 아마 이걸로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튜디오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그런 특장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미지 퀄리티도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거 들고 있으면 또 멋있어요. 장착해서 들고 있으면. 자 그러면 이 스튜디오에서 이런 거는 리뷰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혹시 그 뭐 렌즈 이런 거 리뷰할 때 뭐 더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환영입니다. 지금 사실 무풀인데 악풀이 전 좋아요. 저는 그 논쟁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완전히 비방하는 그런 악플은 제가 알아서 신고하겠지만 어쨌든 뭐 안녕히 계세요. 시그마 파이팅. 파이팅. 이 컨셉 같은 경우도 좀 소개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촬영할 때 많이 쓰는 것들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 비싼 돈 갖고 그래서 먹고 싶어서 네 시작합시다.